자, 아래와 같이 출력해달래요. 뭐 얘는 사실 이제 반복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반복문을 준비하기 위한 튜토리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출력하면 8 곱하기 1 해가지고 8단이 출력이 돼요. 근데 그 단을 1000까지 곱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단순히 요거를 몇 번 쓰면 되는 거예요? 자, 1000까지 곱해달라니까 저는 이걸 하나 더 쓰고,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8 곱하기 10까지 곱한 거죠. 그러면 얘를 몇 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출력하면 100까지 곱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출력을 해볼까요? 100, 이제 100번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000까지 곱한 결과를 출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쓰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의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복문을 안 쓰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1000까지 곱한 결과가 어때요? 2000번째까지 지금 줄을 쓰고 있어요. 2000줄까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을 안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코드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우리가 써야 된다. 실제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문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었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자, 1부터 5까지 출력해달래요. 자, 요거를 내가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반복문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생 노가다라도 해볼 수 있는 거죠. i를 출력하고, 자, 실행해보면 1 출력되죠. 그 다음에 강사님이 이렇게 하면 i 값이 증가된다고 알려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 줄임 표현이 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i는 i 플러스는 1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죠? 그죠? 근데 요거에 또 줄임 표현이 있죠. 어떻게? i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i 1씩 증가하는 거 외에 뭐 2, 3 이렇게 할 때는 요걸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1을 증가시키고 싶다 하면 무조건 요걸 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1부터 5까지 출력해봤으면 이거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코드를 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뭘 도입한다? 반복문을 도입한다. 자, 반복문 포맷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while 소가로 중가로. while이 무슨 뜻? 뭐뭐 할 때 동안 계속. 그러면 소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조건식이 들어간다 했죠? 1부터 5니까 조건식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5까지, 그쵸? 그러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언제까지? 5. 그 다음에 6이면서 반복문 빠져나오는 거죠. 반복문은 오직 참일 때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i 플러스 1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요거 하시면 무한루프예요, 여러분들. 무한루프 갇히면 반드시 이거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루프에 갇히는 걸 주의를 하셔라. 그래서 여기다가 i 뿔뿔 이렇게 증감 연산식을 반드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정답이죠.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 큰 거예요? 25가 큰 거예요? 25가 더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 25까지 증가되면 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증가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누가 시작값인 거예요? 마이너스 100이 시작값인 거예요? 25가 시작값인 거예요? 마이너스 100이 시작값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시작값을 들어있죠. 마이너스 100, 그쵸? 그 다음에 y 소가로 중가로. 자, 그 누가 끝값? 얘가 끝값이죠. 그쵸? 그럼 끝값은 어떻게 설정해요? i는 25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끝값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똑같이 i 써주고 뭐 써주면 돼요? i 뿔뿔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배웠던 반복문 포맷, 즉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라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먼저 된 다음에 강사님이 이거 지금 이게 시작값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출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요걸 먼저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먼저 됐으면 그 다음에 요걸 해보는 그런 식으로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99단을 출력해달래요. 자, 이게 바로 아까 1부터 1000까지 출력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단을 뭐 하래요? 곱하는 순서를 거꾸로 해달래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99단 포맷부터 만들어 보는 게 먼저입니다. 어떻게? i는 9까지 곱한다 해볼게요. 9까지. 그 다음에 자, i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출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작성한 코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냐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만들고 실행해보고 조금 만들고 실행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연습할 때, 그러니까 특히 프로그램 언어를 처음 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문제 풀라고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짜라고 하면 이만큼 짭니다. 열심히 1시간, 2시간, 3시간 공 들어가지고 이만큼 짜는데 그러고 딱 한 번 테스트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오류 발생하면 어디서 오류 발생했는지 단번에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 테스트를 문제를 풀던 뭘 하던 프로그램을 짜던 조금 만들고 실행해보고 조금 만들고 실행해보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습관을 길들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고통스러워져요. 자, 그러면 어쨌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 뭐 써줘야 돼요? 99단 포맷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다음 플러스 곱하기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넣어야죠. i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나중에 쉽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99단을 출력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뭐래요? 1부터 1000이라니까 여기를 어떻게? 1000 써주면 1000까지 곱한 결과죠. 자, 아까 여러분들 1000까지 곱한 결과 출력하려니까 몇 천 줄 썼잖아요. 한 2000줄 썼죠. 그죠? 근데 지금 몇 줄로 퉁쳐진다? 4줄로 퉁쳐지는 거죠.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곱하는 순서를 거꾸로 해달래요. 그러면 1000부터 1까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작값을 뭘로 둬야겠어요? 1000을 두고 끝값을 1로 두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당연하죠. 1000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false잖아요. false이기 때문에 애초에 실행조차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수식을 여러분들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죠? 1000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1000이 1로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죠. 이거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얘 때문에 안 됩니다. 왜요? 자, 1000이 여러분들 1부터 1로 내려가려면 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수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 또한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역순 출력할 때 이렇게 무한 루프에 갇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얘를 뿔뿔로 써주면 안 되고 뭘로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죠. 그래야지만 1000이 일씩 감소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죠. 자, 얘는 뭐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마이너스 500까지 출력해달래요. 마이너스 500까지. 그러면 얘는 감소가 되면 되겠네요. 어디까지? 마이너스 500.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 앞에 문제 풀었으면 이걸 못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냥 여기를 마이너스 500으로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00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정순, 즉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부터 1까지 내려오는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반복문을 쓰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뭐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빠바박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얘를 뭐라고 한다? 시작값. 그리고 얘를 끝값, 보폭이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폭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내가 끝값으로 도달하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증감연산자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while문은 요 조건식 요게 언제일 때 실행된다? 오직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1부터 5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